대종경 교육품 20장 본문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먼저 좀 봉독을 하고요.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래사원에서는 연불종은 언제나 연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강경만 하고 선종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계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정의 사막의 한 과목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정,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연불 등을 때에 맞춰 하게 하여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제례의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시력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이게 대종사님, 이 본문 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원불교는 당연히 그렇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한 가치예요,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른 종교 분위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계종 가가지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화두 얘기 안 하면은 치질 않아요. 예. 무조건 간화선이 최고라고 말해요. 간화선이 최고다. 연불 하시는 분들, 연불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교정하시는 분들, 책 안 보고 저거 하는 애, 저거 무식한 놈들이다, 저거. 절대 그 책 안 보고는 깨달음 얻을 수 없다. 막 그러면서 같은 불법인데, 서로 간에 저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고 막 이러면서 수많은 각종 각파로 분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총서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교는, 불법은 뭐예요? 제도의 문이, 방편이 서로 호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편의 문을 열고 거기에서 자기 것이 최고다. 자기 것으로만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윗바사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어요. 원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의 불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가 불법이에요? 불성을 자각하고 불성을 쓰는 게 불법이에요. 불성을 자각하고 불성을 쓰고 사는 게 불법이라고. 그리고 불성을 자각해서 불성을 쓰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재중하는 거라고. 그게 불법이에요. 크게 말하면 성불재중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불법은 뭡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불법을 말해보세요. 이 이야기 환히 잘 알아듣고 계시죠?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란 말입니다. 뭐가 불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은 이거 알고 이거 양성하고 이거 쓰자는 거구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 이것이 불법이구나. 수많은 선종이든 교종이든 율종이든 뭔 영불종이 됐든 그 모든 방법은 다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에 벗어남이 없구나. 이 판단이 대종사님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교지 또한 이렇게 수용하셔요. 어디를 기준으로? 일원상이라고 하는 그 불법의 핵심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셔요. 그게 원불교예요. 이게 원불교의 원만성이고 광대성이에요. 어떠한 문파나 이런 데 국한하지 않아. 어떠한 특정한 전통에도 국한하지 않아. 깨달음을 구현한다면 다 수용하셔.
이런 쌍을 알고 양성, 개정해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그 대종사께서 볼 때는, 다 이거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하나의 과목들에 불과하구나.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정기훈련 11과목, 연불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상실기, 주의, 조행.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대종사님 표현으로 따지면, 개정의 사막의 한 과목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냐면, 개정의 사막의 한 방법론으로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상실, 주의, 조행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 불법이 저질렀던 그러한 편벽됨으로 11과목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제 말 이해돼요? 연불 안 하면 안 된대. 일기 안 쓰면 안 된대. 그것도 무슨 또 뭐 온생취를 안 하면 안 된대. 뭐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온생취를 안 하면 안 돼. 그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대동사께서 이렇게 원만성, 광대성의 대동사님의 이념, 그래서 수많은 방법론을 밝혀놓으셨는데, 그것도 경전에다 넣어서, 정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방법론의 다양성을 밝혀놓고, 이것은 전부 다 개정의 사막을 양성하기 위한 한 과목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밝혀놓으셨는데, 그 중에 몇 개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대. 심지어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정기훈련과 상시훈련과의 관계에서도 이거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평등한 관계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말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상시훈련이 최고래. 정기훈련보다 상시훈련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대종사님 법문, 정산종사님 법문, 대산종사님 법문까지 다 훑어보세요. 그럼 비슷한 얘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상시가 더 중요하단 말은 없어요. 어디에도. 모르겠어. 어디 구석되게 처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없는 건 확실해. 제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서 뭐 어디 구석에 있는 걸 다 찾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란 말은 못 하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없어. 그런 식의 법문은 없다고. 정기상시는 항상 서로의 양면성으로 존재하고 서로 간에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지 하나가 더 중심이 되는 설명은 없다고요. 근데 벌써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교단의 공부 방법론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고정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모든 사람들에게 근기에 따르게 다르게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윗사람이 하나 정해주면 그냥 모든 교단이 그 방법론에 올인해야 되는 이러한 식의 공부 이해는 대종사님의 본의하고 많이 빗나간다. 심각하게 많이 빗나간다. 이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중앙총부에서 교화훈련부 뭐 해가지고 무슨 교정 정책을 내놔요. 교정원에서. 교정 정책을 내놔가지고 그 교정 정책대로 하면은 우리 교단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떠한 그 이념과 가치관과 방법론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교단이 성공해요, 교화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요? 저는요, 교화 방법론조차도 그렇게 위에서, 총부에서 정해갖고 내리지 마라. 하기는 하되, 하고 안 하고는 각 개 교당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교구자치제 얘기하죠. 교구자치제도 답답하다. 교당자치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당자치제. 교당에서 각자 현장에 맞게, 바로 그 교당에 있는 그 지역에 맞게 교화하면 되지.
뭔가 불법적이고 뭔가 안 좋고 이러한 방법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지 뭘 그걸 위에서 그걸 막 일괄사정을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단에서 이건 이제 아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교정 정책을 안 내놓는 게 그것이 정책으로 그것이 우리 교단에 도움이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교화에. 정책 좀 내지 마라. 정책 좀. 그리고 뭐 4대 설계한다고 하는데 설계하지 마라. 우리가 몇 년 앞을 모르는데 뭔 설계를 하냐. 그게 뭐냐면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이념만 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뭔 설계를 해. 설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요, 이념은 거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대단하게 안 해도 책 몇 권 사보면 다 나와요. 세상에 수많은 인류, 저 미래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최근의 트렌드를 다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고, 다 나와. 왜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가 교정원에서, 그걸 막 몇 년치 무슨 뭐 몇 대 몇 회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하냐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3대 계획은 했어요? 못 했잖아. 이제 곧 4대 이제 3대 끝나고 4대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그 계획대로 우리 교단이 움직일까? 시대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멈춰져 있을까? 현실을 빨리빨리 반영하고 현실이 반영돼서 교화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홍보하는 방식으로만 했으면 좋겠어, 총부는. 제발 총부에서 머리 써서 뭘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총부에서 머리 쓰면 현장은 답답해. 그리고 현장의 자치권인과 현장의 어떤 그 자율권과 그다음에 그 뭐랄까 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다 막아. 요즘은 교육도 그런 식으로 안 해. 교무들도 창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현장을 놓고 현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한다고 교정정책은 내냐고. 행정 관련돼 가지고 뭐 좀 바뀌고 하는 것만 공지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정책대로 되질 않아요. 앞으로는 더. 우리가 그리고 청소년 교화 얘기하잖아요. 청소년 교화? 아, 저 하나도 몰라요. 청소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겠지. 저도 애는 키우니까.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도, 지금 나와 있는 교무들도 지금 청소년들하고 맞추려면 쉽지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는데, 뭔 자꾸 정책을 내냐고. 그것도 장기 계획을. 흔들리지 않을 계획은 필요해. 예를 들면 법의 등급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건가. 이런 건 시대하고 관계가 없잖아.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법의 등급의 내용이 달라질 건 아니지. 왜냐하면 법문에 박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교화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 세우지 마라. 그리고 특정하게 시대적 가치도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건데 시대적 가치도 그 장기 계획에 무슨 40년의 가치를 갖다가 세우거나 이런 식의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우리 교단의 교화였으면 좋겠어. 교화 비전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우리는 정책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개 교당의 교무를 믿는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리고 잘 된 거 있으면 알려줘라. 홍보해줄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고 딴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니네들이 하겠다?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돈도 없지만 내가 일부는 조금 도와줄게. 사람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내가 조율해 볼게. 제도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래, 내가 그거 좀 뒷받침해 줄게. 좀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현장에 있는 그 우리가 만져보면 느낌 있잖아, 이게. 만져보면 느낌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피부에서 느껴지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지금 손바닥에 다 보지도 않은 사람 위에서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으로 그려내는 그러한 식의 그런 걸로 무슨 정책을 세우고 일관되게 뭘 만들고 그런 일관성 이 자체가 저는 우리 교단에서 타파해야 될 그런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일관성. 교무는 다 이래야 돼. 교화는 이래야 돼. 우리가 일관된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일관되게 움직여가지고 한꺼번에 막 동반 성장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생각을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반대로. 홍보에서 주도하지 마라. 현장이 주도하게 해라. 거의 이거 얘기해봐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힘 있는 분들도 아니고 허공의 메아리지. 허공의 메아리인 건 아는데 답답해서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이러한 수많은 방법론을 때에 따라 운용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근기 따라. 그래서 대종사의 교법은 뭐냐? 맞춤옷이지. 맞춤옷의 정신이지. 원불교는 철저하게 맞춤옷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니 정신수양을 하는데 왜 굳이 좌선해야 되냐고. 연불 잘하면 연불하면 되잖아. 또 기도의 방법도 좌선으로서 좋아요. 주문도 정신 수양의 방법론으로서 좋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좋으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꼭 그거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고. 이거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러고. 이거 쓰려고 하면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냥.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일기 쓰지 말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떤 방식이 적당할까? 일기를 쓰는 것이 사리 연구 방법이라면, 사리 연구 방법이라면, 그럼 사리 연구 방법이 일기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회화를 할 수도 있고, 경전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일기 쓰는 걸만 통해서 사리 연구할 수 있나? 그 사람들한테 맞춤옷의 입장에서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일괄적으로 교단에서 모든 교당의 모든 교도들에게 그걸 한다고? 또 그걸 그러다 못해 그것보다 더 이제 나간 게 뭐예요? 법의 등급의 상시일기를 반영하겠다. 항마 항마 승급의 상시일기를 반영하겠대. 정말 진짜 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지 대종사의 그 이 교리 이념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 분들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뭔 코미디야? 상시일기를 반영한다니? 상시일기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거 가지고 반영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기간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도 코미디지만 상시일기를 반영한다는 건 더 코미디야. 그거하고 인격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상시일기 잘 쓰면 그 사람이 사리연구가 좋아요? 그럼 대소용매치에 화내? 교리 물어보면 탁탁 알아요? 대소용매치에 걸림이 없어야지. 우리 교리를 일일이 해석해야지. 근데 일기 잘 쓰면 그게 돼요? 정말 진짜 답답하지. 산 넘어 사냐? 어. 아니, 항마를 갖다가 제대로 주자고 얘기하니까 항마이의 그 외적 기준 하나를 더 추가하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좌선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로만 합시다.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좌선 안 하는 사람은 항마 못 되는 거야? 좌선 1시간 하는 거 갖고도, 그거도 막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뭐,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러면 저녁 연불 30분 이상 또 하는 사람으로 합시다. 이럴 거예요? 법의 등급을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제발 좀 정책을 입안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법의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법의의 이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 이건 지금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야. 나 오늘 왜 이렇게 강하지? 최근에 그래도 상당히 부드럽게 했었는데 오늘따라 조금 오버하네. 대종사의 법문도 있잖아요.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의무라고, 어느 때는 맑고 한 것과 같이. 제가 좀 약간 좀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교의품 20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방법론에 집착하고 본질을 알았다면 이 모든 방법론이 사실은 뭐냐면 집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질을 알았다면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아.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 이 방법이 최고구나 해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종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답이었냐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방식으로 얻고 보니까, 도를 얻고 보니까, 아니, 저기 뭐야, 계율을 지키면서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참다 보니까, 아, 이것을 갖다가 참아내는 자리가 인욕바람일의 자리가 이 자리구나 하고 그 자리를 각성했네? 그렇게 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경전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 경전에서 말하는 것이 이 자리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거잖아. 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목고 하다 보니까 아, 이목고가 이 자리구나 하고 알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무아미 탑을 했더니 아,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저기 뭐야, 아미타 부처님이 아, 이 자리가 이 청정법계 이 자리가 아미타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잖아. 그 모든 것은 그 한 자리를 자각하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꼭 그걸 통해서만 자각되는 건 아니거든. 그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이 없어. 아니, 어떤 사람들은 빗자리 쓸다가 돌이 탁 튀어서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 갖고 깨치고, 소나무가 눈에 쌓여가지고 딱 부러지면서 찌지직 하는 소리 듣고 깨치고, 새벽 닭이 꽃기워 하는데 그 꽃기워 우는 소리 듣고 깨치고, 어떤 사람은 방망이로 두드려 맞고 깨치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훅 불어버리니까, 그러고 깨치고,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시다가 깨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대도무문,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길이 따로 없어. 그런데 중생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 큰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쪽 골목길 저기 농로 소로 막 어디 뭐 골짜기길 이런 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야 거기 가니까 바위 멋있더라. 거기 가니까 울창한 나무가 있더라. 거기 가니까 물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편히 좋은 거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그쪽이 마치 대로인 것처럼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대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특정한 좋은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청정한 이 자리뿐이지. 불생불멸한 이 자리뿐이요. 여기 한 곳을 자각함에 있어서는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거의 재래사원에서 했던 그 수많은 방법론은 대종사님 말씀 그대로 개정의 사막의 한 과목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같은 불법을 구현하는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1과목 다 마찬가지고. 그 일월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고 하는 11과목은 전부 다 새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새길이라고, 새길. 일원상이 드러나지. 11과목을 말해도 그거 전부 다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돼요,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이 드러나면 내가 어떤 방법론을 취하든 전부 다 거기가 탄탄대로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일원상 아시는 분은 연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일원상을 알고 연불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연불만 한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일원상을 모르고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대종사는 이런 분이라고.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은 방법론에 집착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한 주장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귀에 따갑게 못이 박히게 지금 들었죠? 이 이야기, 원불교가 방법론에 미쳐있다. 자,
그래서요,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예, 과거 대리에서 공부하는 거고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 이제 개념 정리를 조금 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관념 공부와 관념 아닌 공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관념 공부는 극복해야 될 공부잖아요. 관념 공부는 어떤 걸 관념 공부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관념 공부라는 말이 아마 좌선님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좌선님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많이 듣기 시작했거든요. 관념으로 하지 말고, 유문형 공부는 관념을 타파하는 공부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많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관념이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 생각을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관념을 극복하는 방식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옳은 생각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이것이 관념을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관념 공부는 생각에만 머무르는 게 관념 공부고, 실지 공부는 생각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실제 공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불법에서의 관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맞아요. 수많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났다 사라져. 이것은 관념이에요. 그러면 이 관념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실상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생각 일어나기 전자리예요. 그러니까 관념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옳다 그르다는 그러한 분별에 중심된 공부를 하거나 이 행동은 이래야 된다, 저 행동은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고착된 행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이전의 자리, 그것이 일어나건 사라지건 변함없는 그 자리를 관념과 무관한 그 자리를 챙기는 것, 실상을 챙기는 것. 관념이 아니라 실상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관념 공부가 아니고 실상 공부예요. 행위가 실상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실상 공부고 그 실상을 모르고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고 있으면 관념 공부예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왕도는 없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대동사께서 신분의성 얘기하셨는데, 그 자리를 알고 확실하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 분발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망각을 하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마음이야.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미미하다고. 이것이 무슨 물건 잡듯이 확 잡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대중을 미미하게 잘 잡아서 유지해야 되는 마음인데,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 놓쳐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집중을 더 해야 되겠지. 연부를 하든 좌선을 하든. 또는 경전을 보면서 경전 볼 때마다 그 마음 안 챙기면 경전이 안 읽히거든. 경전의 말씀이 다 그 마음짜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경전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자리가 확실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미미하면 아직 약간 좀 어렵지. 근데 제가 많은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자리를 꾸준히 잘 챙기신 분들은 확실하게 효과를 톡톡히 보시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과 확 다르다고 말해요. 예. 그 수십 년을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말해.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공부를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공부 사례 많이 말하잖아요.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래. 나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어. 일원상 챙기고 나니까 이렇더라. 그런 말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개개인의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그걸 드러내서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건 그냥 당연히 나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뭘 하냐, 잘 안 놓쳐지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들어요. 제 영상을. 왜냐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또 챙겨진대. 그러니까 놓쳐지니까 또 계속 챙기기 위해서 들어. 그럼 들으면, 맞다. 또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지는 시간이 내가 어떠한 방편을 동원하지 않아도 아까 시계 소리 듣는다고 했는데 알람 소리를 맞춰놓고 일정 기간 챙겨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일상에서 챙기기 유리한 시간대, 예를 들면 운전하는 시간대랄지 어디서부터 걸어가는 시간이랄지 아니면 밥을 먹는 시간이랄지 내가 그때 되면은 딱 그때는 내가 유념 한번 해보자 하고 밥 먹으면서 그 마음을 챙겨보는 거야.
물론 놓쳐. 그럼 잊어버려. 그 다음날 밥 먹으면서 또 한번 해보는 거야. 놓쳐. 잊어버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단대니까요. 돼. 근데 이제 이것도 수행의, 그 전생의 습과 수행의 양하고 인과적 관계가 다 있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고,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상당히 더뎌. 잘 안 돼. 하루에 한 번도 안 챙겨져. 내가 내 경험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챙겨져. 내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놓고 살다가 한 번 챙기고, 어쩌다가 3일에 한 번 챙기고, 어쩌다가 하루에 한 번 챙기고, 그런데 계속해서 관심은 거기 있는 거야. 문득문득 또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안 챙겨도 그냥 꾸준히 유지가 돼. 그러다가 번뇌가 생기면 살짝 끌려갔다가 다시 또 딱 챙겨요. 어? 그리고 다시 또 싹 돌아와.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야. 그리고 제 경험상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챙기기 어려웠을 때 저는 그 자리를 확신을 못 했어요. 그것이 긴가민가 하고 확신이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길이 없지.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 하고 그냥 계속 해봤어. 또 챙기고 또 챙기고 그냥 계속 믿음을 가지고. 아니라는 마음도 자밑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그냥 해봤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일정량을 딱 넘어가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 아, 이거 분명하구나. 이 자리가 분명하구나. 확신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올 때까지 해보셔야 돼. 근데 지금 여기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확실히 말하잖아. 해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갈등이 많았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냥 확실하다고 내가 말해버리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은 걸려, 사람에 따라.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안 되신 분들은 그 이후도 잘 안 되대.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진짜 안 될 것 같은 분인데 거의 하루 왼종일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시더니 끝날 때쯤 되면 자각을 하시더만. 물론 유지는 안 돼. 근데 확신은 하시더라고. 끝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마다 근기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는데 노력하면 되긴 다 되는구나. 노력하면 다. 이게. 근데 이제 노력을 찾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노력하는 분 치고 내가 되는 분은 못 봤어. 안 되더라고. 결국은 그분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도 또 그렇게 좋게도 안 떨어져 나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도 환히 드러나 있는 그 뚜렷한 마음자리다. 그러니까는 경계하고 무관하게 항상 존재한다. 얘는 불생불멸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놈이고 항상 이렇게 여야하다. 내가 만나는 놈이 그 놈인가? 지금 만나는 놈이 그 놈인가? 내가 밥 먹을 때도 그 놈이고 차 타고 갈 때도 그 놈인가?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다가 와, 이 놈은 진짜 여여한 놈이네. 동정이 이러한 놈이네. 선악 업보에 차별이 없는 놈이네. 와, 생멸고래에 변함이 없는 놈이네. 진짜네. 이렇게 딱 마음에 딱 가리가 떨어져 버려야 돼.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은 오락가락해. 근데 시간이 걸려. 방법이 따로 있냐? 따로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마음자리를 집중하고 안 되면 따로 더 시간을 내고 일상에서 너무 놓친다. 빨리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 일상에서 수양 시간을 더 내고 경전을 봐도 좋고 제일 쉬운 방법 제가 올려놓은 일원상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빨라. 내 경험상.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견해가 전혀 없지 않잖아요. 초점이 이렇게 초점이 막 10가지, 20가지 흩어져 있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그래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초점이 맞아 있어. 이게 이제 빛이 약간 흩어져 있는데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불 확 붙거든. 근데 약간 지금 뭐냐면 잘 안 챙겨지면 예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 정도 챙겨지는 거면은 완벽하게 초점이 맞은 게 아니야. 그러나 이쪽으로 완전히 크게 틀릴 일은 없어. 완전히 어긋나지는 않아. 그러나 초점이 완벽한 것도 아니야, 지금.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확 불이 붙는다고. 초점이 확 맞아.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떨어내고
긴 것들에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방법으로 내가 한 분한테 알려드릴 때 불교에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이 먹고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거 이거 뭐지? 청정하지. 화장실 갈 때도 힘주면서 이 뭐지? 걸어갈 때도 이거 뭐지? 걸어가는 이거. 하늘을 보면 아 하늘 드러나는 이거 뭐지? 소리를 들으면 소리 듣는 이거 뭐지? 그거 전부 다 한 자리야.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것이 저를 보는 그것이고 밥을 먹을 때 그것이고 하늘을 볼 때 그것이고 걸어갈 때 그거야. 그것만 안 놓치면 돼. 골생골멸한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근기가 달라서 어떻게 방법 뭐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그 방법론에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할 건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이 자리 알고 나면 다른 방법을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갈수록 단순해. 그래서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가면 방법이 없어져야 돼.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에서 얼마나 챙겨지느냐가 그게 이제 그 수양력이니까 그 이제 이 먹고 할 때 말만 챙기면 안 되고 이 먹고의 당처를 봐야 되겠지 이제 그 이 먹고 하는 그 이 먹고가 이 먹고는 말이니까 손가락이고 이 먹고 할 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실상이고 만나야 될 자리니까 그 자리를 내가 몇 번이나 챙겼는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유무념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이제 그것의 횟수가 늘어가면 그만큼 이제 일원상을 만날 횟수가 그 수학력이 깊어지는 거고, 중요한 얘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점검을 해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되게 또 막 뭘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라 또 한편으로. 그냥 하고 잊어버리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 먹고 진짜로 한번 챙겨보세요. 아, 오늘 20분 어떻게든 챙긴다.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더 좋겠지. 더 잘 되겠지. 그렇게 에너지를 부여하고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하면 분발심 내는 거니까 그건 다 도움되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잘 되는 사람들은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잘 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더디지. 더디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열심히.